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분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겠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답니다. 아, 다행이네. 수고하셨어요, 박 반장님. 예, 그럼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리를 쭉 폈다. 공사 중 인부가 뱀에 물려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면 불똥이 내게 튈 게 뻔했었는데 다행이다. 걱정돼서 어젯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막상 아무 문제 없다는 소리를 듣자 내가 물린 것도 아닌데 괜히 조마조마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대요? 생명에 지장 없으니까 괜찮은 거지. 골치 좀 썩게나 했는데 다행이지 뭐. 다행이네요. 옆에 있던 김대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그리고 김대리 이 녀석 자기 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같아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면서 겁먹었던 주제에 오늘 녀석의 얼굴에선 걱정거리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아참, 머리통은 어떻게 됐어? 아, 그 머리요. 그 머리는 경찰 쪽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근데 머리 상태 보고 많이 놀라던데요. 당연히 놀랐겠지. 아, 난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하다. 끔찍해. 그 머리통을 본 덕분에 지난날에 꾸었던 악몽이 어렴풋 떠올랐다. 꿈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 잘려진 머리통을 본 순간 잠시나마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느낌이 들었다. 꿈처럼 날 향해 날아올 것 같은 머리통. 상상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고 소름이 돋는다. 꺼림칙한 기분에 소름이 돋는 팔을 손톱으로 문질렀다.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좀 가렵네. 김대리가 다시금 커피를 홀짝였다. 꽤나 맛있게 홀짝이는 게 나도 마시고 싶어져 반대편에 있던 미스 김에게 말했다. 미스 김, 나 커피 한 잔만. 네, 부장님. 땡큐, 미스 김. 근데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은데? 며칠 전부터 미스 김의 얼굴에서 불편함이 느껴졌다. 그 이유가 나로 인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물어봤다. 여자 입장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아, 그게 사실은 요즘 자꾸 사무실로 이상한 전화가 와서요. 이상한 전화? 다행히 나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상한 이라는 단어가 거슬렸다. 이상한 일이라면 최근 너무나 많이 겪은 터라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었다. 미스 김의 말을 듣고 나와 생각이 통했는지 나와 김대리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게 자꾸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와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뭐? 아들? 아니, 그런 건 경찰서에 연락해야지. 왜 여기다가 전화를 한대? 하여간 이곳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니까,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뇌 구조가 무척이나 궁금했다. 상식적으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왜 건설 회사에다가 찾아달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게 아들이 숲에 들어간 이후 돌아오지 않는데요. 미스 김은 고자질하듯 말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전화에 꽤나 시달린 것처럼 보였다. 뭐야, 공사 입구부터 분명 민간인은 출입 금지라고 써있는데 근데 아들이 몇 살인데? 미스 김이 뭔가 망설이는 듯 보였다. 아니, 몇 살인데 뜸을 들여. 몇 살인데? 고등학생이라는데요? 뭐라고? 고등학생? 나와 김대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아니, 그건 실종이 아니라 가출 아닙니까? 그 남자 학생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던데요? 김대리가 비꼬는 투로 되물었다. 그렇지. 그건 실종보다는 가출에 가깝지. 근데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또 있어? 경찰서에 신고해서 알아봤는데 그 고등학생 말고도 실종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숲 근처에서 사라졌고요. 마치 미스 김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느낌으로 말했다. 근데 미스 김, 그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
그리고 납치범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얌전히 공사하고 있는 우리한테 전화지라고 난리야.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공사 방해하려고 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실종 사실을 경찰서가 아닌 이곳 건설 회사에 알리는 점과 숲에서 사라졌다고 강조한 점. 분명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무튼 그것 때문에 일이 집중이 안 돼요. 자꾸 사무실로 전화해서 저희한테 묻는데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무조건 숲에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뭐야 이게. 이거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스김, 앞으로 그런 전화 오면 그냥 무시하고 끊어. 내가 말을 마치자 미스김이 내 앞으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며칠 후 찾아간 작업 현장에서 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결국 폭발해버렸다. 아씨, 예정대로 따지면 벌써 나무 다 밀고 자재 들여서 기초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무를 베고 앉아있습니까? 그리고 인부들은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박 반장님 베테랑이시잖아요. 극한 노동자들도 못 다룹니까? 이 정도밖에 못해요? 공사 예정에 맞추기는커녕 너무나 더딘 작업 속도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공사 시작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인부들의 숫자며 그들의 생산성이며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다. 나무를 진작 다 베어내고 횡해야 정상인 숲은 오히려 지금 더 울창해진 느낌마저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인부들이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고 자꾸 숲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들 관둔다는데 여기서도 실종 타령입니까? 박 반장님, 혹시 여기 마을 주민은 아니죠? 이상한 일들, 장비 고장 좀 나고 뱀에 좀 물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인부들이 사라진다? 사라진 게 아니라 도망친 거 아닙니까? 박 반장님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숲의 저주라는 둥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문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게 저도 막상 겪어보니까 아니 돈 먼저 받아갔잖아요. 인부들 선불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드렸잖아. 근데 아직 공사가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돈만 받고 관두다뇨. 빨리 지금 당장 인부들 전화해서 다 불러내요. 뭘 멀뚱히 쳐다봐 이 사람아. 그게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아무도 연락이 되질 않는데 저보고 뭘 하는 겁니까? 그런 하찮은 박 반장의 대답에 순간 나는 박 반장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다. 그리고 그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일순간 얼음이 되었다. 김대리는 곧장 나를 말리러 달려들었고 근처에 있던 인부들 역시 눈치를 보더니 박 반장에게 다가갔다. 사실 나도 때리고서 아차 싶었다. 나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사람인데 넘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에이 씨발, 들어서 내가 이씨 찾아올게.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씨. 어린 놈의 새끼가 참 지랄이네 이씨. 몇 살이나 처먹었다고 이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박 반장도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해댔다. 확실히 젊은 놈한테 뒤통수를 맞은 건 참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는 날 매섭게 노려봤다. 가뜩이나 더러운 인상이 더욱 더러워졌다. 뭐? 씨발? 이봐요. 그게 윗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인부들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똑바로 못해놓고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욕이야? 어디 못 배운 거 티내고 다닙니까? 아유 참 한심하다. 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잘 알지. 관리 안 하면 공사판에서 술 퍼마시고 놀다가 윗사람 나타나면 머리 조아리며 열심히 사는 척, 불쌍한 척. 숲에서 사라졌단 놈들도 다 똑같지 뭐. 숲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쯤 숲에서 술 퍼마시다가 잠들었겠지. 아니야? 김대리가 뒤에서 말리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달려들어 면상을 한 대 후려 갈겼을 것이다. 박 반장은 씩씩거리며 바닥에 처박힌 랜턴을 집어들었다. 뭐? 숲에서 술을 퍼마셔? 그래, 딱 맞췄네. 소장님, 인부들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박 반장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깊은 숲 쪽을 가리켰다.
네 눈 말대로 이 빌어먹을 숲이다. 잘 됐네요. 같이 찾아보면 되겠네. 인부들이 저 빌어먹을 숲에서 사라지는지 아니면 술 퍼마시다가 잠들었는지. 지금쯤이면 도망가서 부산까지 갔겠네 아주. 숲의 저주니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들이야. 내가 나서며 소리쳤다. 아무래도 직접 나서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런 숲이 뭐가 무섭다는 건지. 그리고 인부들이 작업할 때 여고생들 마냥 짝지어서 행동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다. 부장님, 저도 가야 합니까? 김대리가 슬며시 내게 물었다. 당연하지 마. 왜? 너도 지금 이 숲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인부들을 찾아 숲으로 향하는 원정대가 짜여졌다. 나와 김대리, 그리고 박반장과 잠밀꾼 김씨. 숲으로 들어서기 전 김씨는 어제 저녁 3명의 인부들이 측량을 하기 위해 숲에 들어갔다가 아직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물론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측량은 무슨. 그래도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들이 나에게 숲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말렸다는 점. 분명 경찰 쪽에서 수많은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을 터인데 아직까지 숲에 기웃거리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수상하기도 했다. 숲 안쪽에 들어서자 박반장이 랜턴을 챙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정도로 안쪽 숲은 전혀 빛이 들지 않아 매우 어두웠다. 게다가 코 속으로 전해지는 숲 특유의 알싸한 향기 때문에 머리도 어지러웠다. 내가 알고 있던 푸른 숲과는 정반대였다. 너무나 이질적인 분위기. 이 숲으로 인해 세상과 차단된 느낌마저 들어버렸다. 박 반장님, 확실히 어제 이 숲에서 인부들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게 묻자 박 반장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박 반장은 나와 한 차례 트러블이 생긴 이유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어색한 분위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먼저 사과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나 숲을 걸었을까? 이거 우리 안전모인데? 이거 우리 안전모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던 김대리가 풀숲에 떨어져 있던 안전모를 주워들었다. 맞네. 우리 거 맞는데? 정말 여기서 사라졌나 본데요. 왜 이런 풀숲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 쪽 인부들이 쓰던 안전모였다. 여기 나무에도 걸려있는데요. 안전모를 처음 발견한 곳 바로 옆 나무에도 또 다른 안전모가 대롱대롱 걸려있었다. 잠깐, 저게 뭐죠? 작업복 아닌가요? 좀 더러워지긴 했지만 가슴에 새겨진 마크를 봤을 때 100% 우리 회사의 작업복이었다. 이 사람들은 옷을 이런 데다가 훌렁 벗어놓고 어딜 간 거야? 부장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제정신에 옷을 여기다 벗었겠습니까?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강제로 벗겨진 게 아닐까요? 강제로? 누구한테? 마을 사람들 아닐까요? 지금 우리 공사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김대리가 사뭇 진지하게 말했지만 별로 믿음은 가지 않았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설마 인부들이 그런 노인네들도 못 이길까? 저번 사고 때처럼 흉기 들고 설쳐대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런가? 김대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박 반장과 김씨가 우릴 재촉했다. 소장님, 예감이 불길한데 빨리 이 숲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박 반장은 팔을 휘두르며 재촉했다. 포기하시는 거죠? 보세요. 박 반장님, 제가 뭘 했습니까? 인부들이 숲에서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난 모란 듯이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다. 뭐야, 비 오잖아. 오늘 비 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비도 오니까 빨리 돌아가죠. 우린 서둘러 왔던 길을 돌아서 갔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우리가 왔던 길로 한참을 걸어도 숲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산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뭐야, 길이 어떻게 된 거야? 난 비에 홀딱 젖은 채로 성질을 부렸다. 비가 와서 길이 엉망이 됐네요. 거기다가 어둡기까지 해서 이거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김씨가 빗물에 범벅이 된 얼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빗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은 유독 잘 들렸다. 아, 이거 괜히 왔잖아. 혼잣말이었지만 모두가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따로 오랬습니까? 박 반장이 날 노려보며 말했다. 반장님, 애초부터 당신 인부들 관리만 잘했어도 이런 개고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놈은 일이나 제대로 했냐? 가끔씩 얼굴이나 비치는 주제에.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나와 박 반장이 언성을 높이며 서로에게 달려들자 김대리가 우리 둘 사이를 막아섰다. 아니, 왜들 이러세요?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다들 성질 조금만 죽이고 참읍시다. 김대리는 서로의 멱살을 움켜잡는 우리를 필사적으로 뜯어 말렸다. 그리고는 우두커니 서 있는 김씨를 향해 소리쳤다. 어이, 김씨는 뭐예요 지금? 이 두 분 좀 같이 말려봐요 얼른. 하지만 김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들이 아닌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김씨, 아 뭐요 거기서?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가 숲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집이 있는데요? 서로의 멱살을 쥐고 흔들던 나와 박 반장,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끼어있던 김대리. 모두 행동을 멈추고 김씨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응시했다. 그곳엔 통나무집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다. 뭔가 숲의 분위기와 조화가 잘 되는 통나무집이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집안 구석구석에서 풍겨오는 음산한 분위기에 마음이 불편했다. 게다가 축축한 마룻바닥 어디엔가 시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았다. 생필품 같은 게 있는 거로 봐서는 누군가 살지 않았을까요? 쾌쾌하고 음침한 것이 사람이 있기엔 부적합해 보였지만 이 집에 분명 누군가 살았을 것이다. 쓰던 컵이라든가 탁자에 널브러진 식기, 낡아 빠진 가구들. 별로 내키진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씨가 젖은 머리를 털며 말했다. 솔직히 김씨가 내키지 않다곤 했지만 왠지 김씨는 이곳에 살아도 어울릴 것 같았다. 그 생각에 혼자 피식하고 웃었다. 부장님, 아무래도 이 집 여기 그 사람 집 같은데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 집이라니? 누구? 그때 그 전기톱 들고 그 미친놈? 김대리의 말에 기억 저편에 있던 그 미친놈이 떠올랐다.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절대 못 잊을 것 같다니만. 저기 보세요. 전기톱. 김대리가 가리킨 곳에 전기톱이 이어져 있었다. 김대리는 뭐가 좋은지 가까이 가서 전기톱을 만지자 걸었지만 난 그날 생각에 전기톱 근처로 가까이 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었다. 여기에 사진도 있는데요? 김대리가 그곳에서 사진을 발견했는지 사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주었다. 그 오래된 사진 속엔 부부로 보이는 남녀와 어린이 하나가 있었다. 어린이와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의 얼굴은 익숙했다. 족제비 수염의 그 남자. 이 남자 전기톱에 당했던 그 남자 맞죠? 그러면 여기 이 어린이가 아마도 그 미친놈이겠네. 저번에 마을 사람이 그 남자가 숲에서 혼자 산다고 그랬는데 이 집인가 본데요. 이 미친놈 집에서 잔다고 생각하니까 좀 찝찝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왜 해 이 새끼야. 사람 찝찝하게. 괜히 곤두서는 신경에 애꿎은 김대리를 나무랐다.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사이 박 반장은 젖은 작업복을 벗어 창가에 널어놓더니 통나무집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웠다. 그리고는 자려고 폼을 잡았다. 주무시려고요? 내가 묻자 박 반장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대답을 하지 않고 돌아 누웠다. 참, 나도 자야겠다. 박 반장에게 말을 걸어보려다 실패했다. 머쓱해진 난 옷이 젖은 그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끈적거리는 게 상당히 불쾌했지만 하루 종일 숲을 걸은 탓에 너무나 피곤해 그냥 뻗어버렸다. 철박, 철박, 철박. 얼마나 잠들었을까. 피곤해 절어 한참 잠들어 있던 내 귓속으로 괴성하고 요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철박, 철박, 철박. 그 소리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신경 쓰였다. 그러다 결국 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기 위해 일어났다. 적막한 통나무집 안으로 또렷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철박, 철박, 철박. 확실히 집 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분명 바깥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밝히려 바깥의 문을 활짝 열었다. 활짝 열린 문 앞에는 남자 하나가 전기톱을 들고 서 있었다. 헌데 정말 이상한 그 남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해서 점프를 했다. 철박, 철박, 철박. 그 남자가 점프를 할 때마다 진에게 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참 애석하게도 그 남자의 다리는 하나였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난 그 자리에 고꾸라져 기절해 버렸다. 일어나십시오, 부장님. 김대리가 날 팔로 밀며 흔들었다. 뭐야? 날 밝았습니다. 비도 그쳤고 이제 돌아가야죠. 그나저나 부장님 어제 문 앞에서 주무셨습니까? 분명히 제 옆에서 주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대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꿈이었던 건가? 난 일어나서 곧장 문을 열었다. 문 앞엔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뭐야, 꿈이었잖아. 그러다 별 생각 없이 땅을 내려다 보았다. 문 바로 앞에 땅이 왠지 다른 곳보다 깊게 패여 있었다. 그것도 성인 남자 발자국 모양으로. 꿈이 아니었던 건가? 김대리, 얼른 이 숲을 나가자. 빨리 이 숲을 빠져나가고 싶어졌다. 응? 안 일어나실 땐 언제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는 무슨. 빨리 가자니까. 불길한 예감에 난 서둘러 숲을 나오려 했다. 그리고 다행히 김씨가 날도 밝고 먹구름도 거쳐 금방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린 어제처럼 숲을 걷고 또 걸었다. 깜짝이야, 뭐야 이게. 다행히 내 머리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꼴사납게 주저앉아 버렸다. 난 정신을 가다듬고 그것을 바라봤다. 바닥에 떨어진 그것은 다름 아닌 책이었다. 교과서. 뭐야, 교과서가 갑자기 왜 하늘에서 떨어져? 책을 주워든 김대리가 하늘을 살폈다. 저거. 박 반장이 높게 솟아오른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나무의 굵은 나뭇가지에는 검은 뭔가가 걸려 있었다. 저거 애들 가방 아닙니까? 가방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높은 곳에 있어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검은색의 가방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근데 누가 저런 높은 곳에 걸어놨지? 김씨가 턱을 쭉 내빼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신기하네요. 무시하고 그냥 갑시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떠올라 빨리 지나가고 싶었다. 왜 저 높은 곳에
가방에 걸려 있었을까? 갑자기 저번 사무실에서 실종되었다는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설마겠지. 무서운 생각을 잊으려 무작정 걸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낯익은 길이 보였다. 게다가 어렴풋이 들리는 작업 소리. 현장에 거의 도착한 게 분명했다. 천천히 걸어 나가도 괜찮았지만 괜한 불안감에 뒷사람들을 제쳐두고 뛰어나갔다. 좀 뛰어나가자 작업 현장과 일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보였다. 소장님! 나를 본 인부 하나가 놀라며 말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왜 갑자기 뛰세요? 김대리가 헐떡이며 내 뒤를 따랐다. 근데 박 반장님이랑 김 씨는요? 그렇게 인부가 묻자 김대리가 손으로 뒤를 가리켰다. 뒤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물 없어요? 물 좀 주세요. 인부는 김대리에게 물통을 건네줬다. 물통을 건네받은 김대리는 벌컥벌컥 물을 마셔댔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내게 물통을 건넸다. 부장님, 여기 물 좀 드세요. 빨리 더 챙긴다. 난 물통을 낚아채듯 뺏어냈다. 근데요, 박 반장님이랑 김 씨가 오는 거 맞아요? 아무도 안 오는데 인기척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인부의 그 말에 나와 김대리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어두컴컴한 숲이 있었다. 분명 뒤에서 따라오고 계셨는데. 김대리가 그렇게 말하며 숲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에 난 순간적으로 김대리의 팔뚝을 잡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후 몇 시간이 지나도 박 반장과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만에 회사 간부들에게 제대로 까였다. 느려 터진 공사 속도와 소홀한 예산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 당장 무슨 수를 쓰라곤 했지만 눈앞에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보고 난 뒤 숲에 가기조차 꺼려졌다. 박 반장님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네요. 부장님, 어쩌면 좋을까요? 이러다 공사 다 말아먹어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 김대리의 질문에 대꾸할 기운도 없었다. 그날 박 반장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다. 직접 겪어버린 기이한 사건들 때문에 눈꽃만큼 믿지 않았던 굿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미치겠네 진짜. 도대체 그 숲 정체가 뭐야? 부장님, 경찰도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숲에서 사람이 실종되었는데 숲은 가장 나중에 찾아보겠대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짜증이 났는지 김대리가 자신의 머리를 마구 긁적였다. 돌겠네 진짜. 공사는 공사대로 망치고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고. 하여튼 여기 온 뒤부터 되는 게 없어. 근데 저희가 정말로 실수한 거 아닐까요? 실수?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어? 처음에 마을 어르신들이 경고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며 김대리에게 면박을 줬겠지만 나도 직접 보고 느낀 게 있는지라 김대리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저기 그 숲 있잖아요. 조용히 우리 얘기를 듣고 있던 미스김이 입을 열었다. 그래 미스김, 너는 뭐 들은 거 있어? 있으면 말해봐. 제가 마을에 사시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 숲에 무덤이 굉장히 많대요. 옛날부터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대다수가 그 숲에 묻혔다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숲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건 아닐까요? 미스김의 말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다. 무덤이요? 부장님, 근데 숲에 갔을 때 무덤은 없지 않았습니까? 김대리의 말이 맞았다. 지난번 숲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 무덤은 구경조차 못했다. 아니야, 무덤은 없었는데? 혹시 미스김, 지금 우리 겁주려고 거짓말 치는 거지? 그런 걸 왜 거짓말을 해요? 재미도 없는데. 어쨌건 그 무덤 이야기 들으니까 더욱 가기 싫어지는데요. 김대리의 얼굴에
말 못할 공포가 느껴졌다. 김대리, 어쩌지? 뭐가요? 며칠 있다가 작업 현장에 감사가 온대. 그래서 우리 오늘 현장에 가야 돼. 내 말에 김대리의 안색이 새까맣게 변했다. 김대리, 무슨 연락받은 거 없었어? 연락이요? 누구요? 오늘 아무도 없었는데. 나와 김대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막 도착한 작업 현장에는 한창 일하고 있어야 했을 인부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어디로 갔는지 적막함만이 우릴 반겨줄 뿐이었다. 설마 다 관둔 건가? 우린 그렇게 한참을 얼빠진 모습을 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대리가 그 정적을 깨뜨렸다. 저기 박 반장님? 박 반장님 아니에요? 김대리가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숲을 향해 뛰어갔다. 뭐야, 김대리? 나 역시 김대리를 뒤쫓아 숲으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김대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추었다. 아, 뭔데 그렇게 뛰어? 야, 김대리, 너 왜 뛴 거야? 아니, 반장님, 박 반장님 분명 본 거 같은데. 뭐? 박 반장? 김대리, 혹시 뭐에 홀린 거 아니야? 진정하고 사방을 둘러보니 숲의 안쪽이었다. 순간 저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덜컥 겁이 났다. 난 재빨리 왔던 길을 돌아가려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숲 여기저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튀어나왔다. 김대리가 박 반장으로 착각한 게 이 마을 사람들 아니야? 그러게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며 계산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 그렇다. 그동안 장비들이 말썽을 부린 건 마을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와 장비를 망가뜨린 것이고, 사라졌던 족제비 수염 영감의 머리도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마을 사람이 숨겨놓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그렇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 확실했다. 인부들도 이런 식으로 당했겠죠? 그렇겠지. 난 김대리와 그렇게 속삭였다. 마을 사람들은 흐릿한 눈으로 나와 김대리를 응시했다. 야, 하나, 둘, 셋, 세고 바로 뛰는 거야. 하나, 둘, 뛰어! 난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 뛰었다. 김대리 역시 내 신호를 듣고 곧장 나를 따라 냅다 뛰었다. 조금 전에도 뛰어서 무척 힘이 들었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뛰었다. 부장님, 앞에 통나무집! 저런 곳에 숨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통나무집에 있던 전기톱이 떠올랐다. 김대리, 일단 들어가! 그렇게 말하며 김대리를 돌아봤는데 김대리가 멍하니 서 있었다. 뭐야, 왜 서 있어? 다리가 안 움직여요. 뭐? 다리가 왜? 그리고 뒤를 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었다. 부장님, 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김대리는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내게 애원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돌아서는 내 뒤로 김대리가 절규했다. 그리고 통나무집에 무작정 들어간 난 다짜고짜 전기톱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뭐야 이게? 바깥에는 언제 도착했는지 대략 2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통나무집 주변을 둘러싸고 서 있었다. 당신들 뭐야? 도대체 왜 이래? 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누구도 내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흐릿한 눈으로 날 바라볼 뿐이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 난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 전기톱에 시동을 켰다. 그리고 그 순간 전기톱은 무섭게 진동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별로 무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난 들고 있던 전기톱을 그들에게 휘둘러댔다. 난 분명히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휘둘렀다. 당연히 겁먹고 뒷걸음질 칠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휘두른 전기톱에 맞은 그 사람은 처참하게 잘려나갔다. 그 사람 몸에서 튀어나온 피와 살점들이 빨갛게 나를 뒤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나는 전기톱을 마구 휘두르며 돌진했다. 그 와중에 사람 여럿이 전기톱에 썰려 나갔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고 전기톱을 휘둘러대며 도망갔다. 그렇게 미친 듯이 뛰고 또 뛰었다. 그렇게 한참 뛰어 마을 사람들이 안 보일 때쯤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난 무심코 움직이지 않는 오른발을 내려다봤다. 바지는 이미 빨갛게 얼룩져 있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뭐야, 씨발. 다리가 왜 안 움직여? 순간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인 게 분명했다. 너무나 무서웠다. 결국 난 이를 악물고 전기톱으로 내 오른쪽 다리를 썰어냈다. 근데 뭔가 이상했다. 전혀 아프지가 않았다. 이상한 기분에 다리를 쳐다봤다. 톱날이 박힌 내 허벅다리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나이테? 나이테잖아 이거. 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숲으로 향했다. 그들은 저마다 숲의 안쪽을 돌아다니며 실종된 사람들을 찾았다. 숲의 안쪽 깊숙한 곳에는 그동안 실종되었다고 전해지는 사람들의 사체가 사방에서 발견되었다. 이거 심각한데요? 저기 좀 봐요. 나무에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방독면을 쓴 사내가 나무 위를 가리키자 일제히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다. 그곳엔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하나가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있었다. 이거 너무 사체가 많은데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얼마나 방치를 해둔 건지. 이봐, 여기 좀 봐. 이 사람 다리가 나무 뿌리 사이에 낀 채로 죽어있어. 어서 빼내.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그 죽은 시체 다리를 뽑아냈다.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그 시체의 다리가 흐느적거리며 빠져나왔다. 그동안 실종된 사람들 모두 찾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본 걸까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전기톱에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누워있었다. 오씨, 너무 끔찍한데? 그 남자 주변엔 전기톱에 베었는지 깊게 상처가 난 나무들이 서 있었다. 근데 숲에 환각물질을 일으키는 식물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대요? 그게 이 숲에서 뱀한테 물린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검사 결과 환각물질을 일으키는 약물 반응이 보였다더라. 그렇게 해서 알아냈다던데.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숲의 저주는 다름 아닌 환각물질을 일으키는 그 식물이었단 말이죠? 그렇지. 그들은 그런 대화를 나누며 사체를 옮겼다. 흥미로운데요? 박사님,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 같죠? 조소의 물음에 박사는 안경을 매만지며 말했다. 획기적이지만 위험해. 마취용으로는 좋지만 독성이 있고 무엇보다 환각작용을 일으켜. 각별히 조심해서 써야 하는 성분이지. 그래도 샘플이 많아서 좋네요. 듣기로는 숲 안쪽에 이 식물이 엄청 많다는데 앞으로 실험할 때 걱정은 없겠어요? 그건 그렇지.
난 어디서부터 환각이었을까?